자, 우리 이번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한번 풀어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다음은 과학이 인류 문명 발달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례이다. 보기 바로 들어갑시다. 기억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기억이 뭔데? 철광석에서 대량의 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뭐 이렇게 나왔네. 자, 철광석에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산화철, 철광석의 산화철이죠. Fe2O3하고 뭐가? CO,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철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산화철이 철이 되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우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지금 화학식이 자체가 바뀌었잖아. 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화학적 변화 일어나는 거 맞는 얘기 되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공기 중에 질소기체에 나왔네. 자, 이 니은의 질소가 이원자 분자이다 했어요. 질소기체 N2죠? 이원자 분자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은 화합물이다 했는데 디귿이 뭐야? 암모니아네. 암모니아 NH3죠. 화합물 맞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맞으니까 1번의 정답 5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2번. 그림과 같이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 0도씨 1기압에 에텐 기체와 뷰텐 기체가 각각 들어있다 했어요. 얘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C2H4 22.4L 나왔는데 여기서 기체 1몰의 부피 22.4L라고 했으니까 얘는 에텐 1몰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고요. 자, 나를 보시면 C4H8이니까 얘가 뷰텐이네. 근데 뷰텐인데 3.0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다 했으니까 아보가드로 수의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얘는 0.5몰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보기 봅시다. 기억, 나의 부피는 11.2L이다. 0.5몰이니까 1몰의 부피가 22.4L였으니까 11.2L 되는 거 맞겠죠? 절반이니까.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전체 원자 수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어요. 얘는 전체 분자 수가 아니라 원자 수인 걸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먼저 가는 에텐이니까 에텐 한 분자당 몇 개의 원자가 있어? C2H4니까 6개의 원자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1몰 있으면 원자는 1몰 곱하기 6 돼서 6몰 있겠다.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얘는 뷰텐이니까 C4H8 한 분자당 원자 수가 몇 개가 돼요? 원자 수가 12개가 되죠. 근데 전체 분자 수가 0.5몰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얘도 6몰의 원자 수가 나오겠더라. 따라서 우리 니은 전체 원자 수는 가와 나가 같다? 예, 맞는 얘기 되겠네요. 다음 디귿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가와 나가 같다 했어요. 얘는 우리 화학 반응식 써줄까요? 자, 에텐 연소하면 어떻게 돼? C2H4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 발생하고 H2O 발생하는데 이때 개수 맞춰주면 여기 2개, 여기 2개 되면 되겠다. 그러면 총 O2 3분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C4H8은 얘도 산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고 4개 CO2하고 4개 H2O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럼 이때 산소 총 분자수 몇 개? 6개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C2H4는 1몰 연소하려면 산소 3몰 필요한 거고 C4H8은 1몰 연소하려면 산소 6몰 필요한 거네. 근데 각각 가에 에텐 1몰 있으니까 얘는 산소 3몰 필요하겠고 나는 뷰텐 0.5몰 있으니까 0.5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럼 산소 3몰 필요하겠다. 따라서 가와 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디귿 맞습니다. 근데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좀 때려 맞추면 뭐야. 에텐하고 뷰텐 사이의 분자식 자체가 에텐에 곱하기 2를 한 게 뷰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뷰텐이 에텐보다 산소가 2배를 더 필요로 하게 되겠고 그때 분자수는 뷰텐이 에텐보다 절반으로 작으니까 전체 필요한 산소 몰수가 같아지겠다. 뭐 이렇게 풀어줄 수도 우리 있겠죠. 뭐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들 뭐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후자가 계산하기는 또 빠르겠죠. 그리고 정확도는 뭐 전자가 더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그림은 프로페인과 산소 4.4g이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서 프로페인이 모두 소모되고 산소는 0.4g 남는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했어요. 바로 보기 볼 건데 우리 X만 미리 구해놓자. 어차피 기억에서 X 물어보고 있네. 우리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프로페인과 산소의 반응이니까 얘는 프로페인의 연소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줘 봅시다. 그러면은
C3H8하고 산소가 만나서 3개의 CO2 발생하고 4개의 H2O 발생하겠죠. 그러면 산소 총 5분자 필요하겠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겠네요.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1대5의 반응비를 가지는구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산소가 총 몇 그램 반응했어요. 자, 4.4g에서 0.4g이 됐으니까 4.0g 반응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우리가 분자수, 몰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O2의 분자량 32니까 32로 4를 나눠주면 되겠죠. 8분의 1몰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산소가 8분의 1몰 반응했으면 개수비가 1대5라 그랬으니까 프로페인은 몇 몰 반응한 거고 5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하면 되겠죠. 40분의 1몰 반응한 거고, 우리 프로페인이 40분의 1몰이 몇 g인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분자량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량 몇입니까? 36 플러스 8이니까 44가 나오네. 자, 44 곱하기 40분의 1 하면 되겠고, 약분하면 11, 10이니까 10분의 11이 나오네. x가 몇이겠다? 1.1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2점이 아니죠. 1.1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5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이건 우리 개수비 보면 되는 거죠. 개수비 1대5 맞으니까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용기 내 압력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반응 전후에 기체의 분자 수비를 따지면 되겠네. 반응 전에는 총 몇 개? 1개 플러스 5개니까 6개가 되겠고, 반응 후의 분자수는 3개 플러스 4개니까 총 7개가 되겠다. 반응 전후의 분자수, 기체의 분자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많더라. 따라서 반응 후에 기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 같은 용기 안의 압력은 뭐가 더 쓰겠어? 분자수가 더 많은 반응 후가 더 크겠다. 디귿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3번에 맞는 거 니은밖에 없죠?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4번 볼게요. 그림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실린더에 기체 A2와 B2의 몰수를 달리하여 넣고 반응시켜 기체 X를 생성할 때 반응 전과 후에 피스톤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A2와 B2 중 어느 한 기체는 모두 반응한다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가나에 모두 X기체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자, A와 B 중에 하나는 모두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 A 또는 B가 가나에 각각 한 종류씩 들어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우리 반응 전에 실린더 내용물들을 보면 첫 번째는 1몰, 3몰, 두 번째는 2몰, 2몰 들어있어서 총 4몰의 기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4몰의 기체가 들어있을 때 높이가 8cm였으니까 반응 후에 우리 기체의 몰수를 계산한다고 하면 가에는 총 몇 몰? 4몰일 때 8cm였으니까 7cm면 몇 몰이 되겠다? 4 곱하기 8분의 7 하면 되죠? 2분의 7이 되겠고요. 3.5몰 되겠네요. 또 두 번째 실린더 보시면 4몰일 때 8cm고 지금 6cm니까 4 곱하기 8분의 6 되겠고 3몰 나오네. 그럼 이때 우리 이제 가나 안에 X하고 어떤 기체가 남아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조금 표를 써서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이제 4번 푸는데 막 너무 오래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풀려면 약간의 야매라고 해야 되나?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바로 보기를 볼게요. 보기에 우리 니은을 보면 가와 나에는 모두 B2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질문지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와 나에 모두 B2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반응식을 완성을 해보는 거야. 자,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실린더에 가에는 X하고 B2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나에도 X하고 B2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가에서는 A가 총 몇 몰? 1몰 반응한 거고, 나에서는 A가 총 2몰 전부 다 반응한 게 되는 거겠죠. 전부 소진됐으니까 A가 안 남았으니까. 그럼 이때 우리 실린더 가부터 A가 1몰 반응할 때 B2는 A몰 반응한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남아있는 양은 뭐가 되겠고 3-A몰만큼 남아있겠고, 그때 X는 얼마나 되겠다?
전체 합이 3.5몰이 돼야 되니까 3.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그럼 계산하면은 0.5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X에 남아있는 몰수는 0.5 플러스 A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는, 자, 나에서는 A2가 2몰 반응했잖아. 그러면은, 가보다 2배 더 반응한 거네. 그럼 그때 반응하는 B2의 양도 2배 더 많아지겠고, 2A몰 반응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죠? 따라서 나에서 남아있는 B2의 양을 2-2A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때 발생하는 X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발생하는 X의 양도 A가 2배 반응했으니까 X도 2배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 X하고 B2 양 더해주면은 1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3이 나와서 원래 우리가 구했던 3이랑 일치하네. 이걸 통해서 우리 니은이 맞다라는 거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얘네 더해서 이퀄 3 하면은 A 값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A가 소거돼서 없어지네요.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니은이 맞았다는 걸 이걸로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추가로 얘기를 해야겠네. 자, 그럼 우리가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되면 좀 표를 그리는 게 좀 더 쉬웠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좀 뭐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때려 맞추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B2가 남아있다는 건 어차피 A2는 모두 반응했다는 걸 우리 알고 있는 거야. 근데 2몰 반응할 때 A2는 전부 반응하고 B2는 남았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다. A에 반응한 양이 B2보다 더 많은 비율로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반응한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A2하고 B2가. 사실상은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이렇게 2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A2 2몰 반응할 때 B2가 1몰 반응한 거죠. 그러면 2몰 처음에 들어갔는데 자, 얘가 2몰 반응했어. 그러면 B는 1몰 반응하는 거고 남는 게 뭐야? A는 하나도 없고 B2는 1만큼 남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X의 발생량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전체가 3몰이 돼야 되니까 X는 2몰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더해서 3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자. 그럼 여기 A에다 우리 뭐 넣어줄 수 있는 거야? 0.5 넣어줄 수 있는 거죠. 0.5 넣어주면 B는 2 곱하기 0.5니까 1이 되고 X는 1 플러스 2A니까 0.5 넣어주면 2가 나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에서도 똑같이 한번 맞춰보는 거지. 자, 그럼 A2가 1몰 반응하면 B2는 몇 몰 반응했을까요? B2는 0.5몰 반응했겠죠? 자, 여기다 0.5 써주고 그럼 3몰에서 0.5몰 빼줬으니까 가에 남아있는 B2의 양은 2.5몰이 될 거고 그럼 X가 몇 몰? 1몰 발생해야 1.0몰 발생해야 전체 합쳐서 3.5몰 되겠다. 근데 우리 아까 보니까 A가 2몰 반응할 때 X가 2몰 발생했어. 이 말은 뭐다? A랑 X의 개수 B는 1대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가에서 A가 1몰 반응했으니까 X가 1몰 발생하는 거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A와 B, 그럼 A2, B2, X의 반응 B가 어떻게 되겠다? 2대1대 2가 된다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이제 문제 넘어가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X는 이원자 분자이다 해서 이거 우리가 반응식 완성하면 되죠. 자, A2 대 B2 대 X의 반응 B가 2대1대 2야.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A2 플러스 2A2 플러스 B2가 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A2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겠지. 그래야 2대1대 2가 되니까. 따라서 X는 이원자 분자가 아니라 원자 3개 들어있네.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맞다고 했고 디귿 A2 3몰과 B2 1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 피스톤의 높이는 6cm다 했어요. 이거는 계산해줘야겠지. 자, A2 3몰 자, B2 1몰 넣어줬으면 반응 후에 어떻게 돼? 2대1로 반응하니까 A2는 1몰 남고 B2는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X는 얼마만큼 발생했겠다. A하고 X의 반응 B가 1대1이었으니까 A2 2몰 반응했으면 X는 2몰 발생했겠네. 그래서 전체 3몰이 남겠다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 아까 3몰의 높이 몇 cm라고 했으니까 6cm라고 했으니까
디귿 맞는 거 되겠죠? 그럼 우리 니은 디귿 맞는 게 되겠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그림은 중성 원자 헬륨. 근데 원자 번호는 2번인데 질량수가 3이네. 뭐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마이너스는 전자고, 뭐라고 할까요? 회색하고 검정색은 원자에게 존재하는 입자이다. 그럼 검정색이 뭐야? 양성자. 얘가 중성자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이때 보기 볼게요. 기억, 원자 번호 2이다. 여기 써있는데 뭘? 기억 맞고요. 니은, 질량수는 3이라고 써있죠. 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회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양성자이다. 디귿 틀렸습니다.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5번에 1번. 다음 넘어가서 6번.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4가지 전자전이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했어요. 지금 B는 어떻게 돼요?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고 A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3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더 크겠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해서, 이제 람다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은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은 B가 A보다 짧아야겠다.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에 해당한다 했어요. C는 3에서 2로 떨어지네. 3에서 2로 떨어지면 무슨 계열? 발머계열. 발머계열 가시광선 맞죠?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D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 같다. 1번에서 D로 무한대로 쭉 나가는 거니까, 수소 원자 바닥 상태일 때 뭐야? 전자 껍질 1번에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밖으로 빼버리는 거죠. 따라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 떼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예,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니은 디귿 맞죠? 6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 B, C,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기록한 노트의 일부가 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대요. 이때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금속 원소이다 했어요. 기억, 자, A는 금속 원소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 자, A는 K 껍질에 전자 하나 들어있네. 전자 하나 있으면 뭐야? 바닥 상태에서 전자 하나 있는 거 수소밖에 없죠? 따라서 A는 수소니까 비금속 원소가 되겠네요.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C의 원자 번호는 9이다 했어요. 자, C 보니까 M 껍질에 하나 들어있네. 그러면은 그 전 껍질이 뭐야? K 껍질하고 L 껍질엔 전자가 가득 차 있었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C는 K 껍질에 2개 들어가고 L 껍질에 8개 들어가겠고, 전자 총 몇 개야? 11개니까 중성 상태, 즉 바닥 상태에서는 전자 수랑 양성자 수랑 같은 거 알고 있죠? 양성자 수도 11개이다. 양성자 수가 11개면 원자 번호 11번이 돼야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B와 D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B는 L 껍질에 7개 있으니까 K 껍질에 몇 개 있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되겠죠. D는 K 껍질 2개, L 껍질에 8개 차 있고 M 껍질에 3개 차 있겠죠. 뭐다? 알루미늄 되겠네. 그러면은 플로린하고 알루미늄, 플로린은 이온화되면 마이너스 2가, 알루미늄 이온화되면 플러스 3가가 돼서 서로 네온의 전자 배치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디귿 몰라도 뭐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디귿이라도 맞아야겠네. 7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8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된 대로 보는 것은 보기, 기억. 원자가 전자수는 C가 A보다 많다 했어요. C는 뭐야? 3주기 1조 원소네. 나트륨 이렇게 되겠고, A는 수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찌됐던 간에 뭐야? C하고 A 모두 다 1쪽이죠. 1쪽이면 원자가 전자수 몇 개? 1개 되는 거고, 기억, 같다라고 해야겠죠. C하고 A는 서로 같은 쪽이니까 같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D가 C보다 크다 했어요. D는 3주기 17쪽이니까 염소고,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주기일 때는 뭐가 클수록, 족이 클수록 뭐가 된다 그랬어?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고 했죠. 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따라서 우리 니은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될 때 B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된대. 플러스 된다. 2 마이너스가 된다. D 뭐야? 산소죠. 2주기 16쪽이니까. 그럼 산소 이온화되면 2 마이너스 되는 거 알고 있고,
디귿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니은 디귿 맞는 거죠? 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